2025 가을 큰 태풍이 몰려온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3년 9월 12일 그날 밤을 잊을 수 있을까요?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덮친 그 무서운 밤 말입니다. KTX보다 빠른 바람이 불었어요. 시속 216km였다니까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신령이 울부짖는 것 같았지요. 온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125만 집이 깜깜해졌어요. 촛불 켜고 라디오 들으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117분이 돌아가시고 나라 살림으로는 4조 7천억 원이 날아갔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10조 원이 넘어요. 그때가 제일 무서웠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2025년 기상청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아요. 올해 올 태풍이 매미보다 더 셀 수 있다고 합니다. 8월에 기상청에서 발표했어요.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2.1도나 높다고요. 바다가 뜨거우면 태풍이 더 세진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미국 기상청에서도 올해 태풍이 평년보다 120% 더 많이 생긴다고 경고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큰 태풍이 서울하고 부산을 동시에 친다면 전기도 나가고 항구도 멈추고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 만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닷가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마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58이에요. 30년 넘게 고기잡이를 하면서 바다의 성격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올여름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손을 담가 보니까 미지근하더라고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제주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2도나 높아졌대요. 30년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며칠 전에 동네 어른들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했어요.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해요. 올해는 정말 무섭다. 매미 때보다 더할 수도 있어. 아무도 농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니까요.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태풍이 괴물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가서 마누라가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태풍도 잘 넘어갈 수 있겠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자들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번엔 제 배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말하길 태풍 오기 전에 창문에 테이프 붙이고 하수구 점검하라고 해요. 작은 준비가 큰 피해를 막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 살림살이가 다 흔들린다. 경제적 타격. 태풍이라는 게 그냥 바람만 세게 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살림살이가 통째로 흔들려요. 2023년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기억하세요? 채소값이 평균 15%나 올랐어요. 배추는 2배, 무는 1.5배 뛰었어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0년 동안 태풍 때문에 전깃줄이 끊어진 게 해마다 60번도 넘어요. 한국전력 자료예요. 그러면 전기 공급 비용이 올라가서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벌써 올해 전기요금 더 올린다고 검토 중이래요. 태풍 피해까지 생기면 올겨울 난방비가 작년보다 30% 이상 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어부는 태풍 오면 바다에 못 나가니까 하루벌이가 통째로 없어져요. 그물은 찢어지고 배는 부서지면 몇 천만 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에요. 태풍은 며칠짜리가 아니라 몇 달짜리 고생이거든요. 바다에 못 나가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끔찍했던 실제 이야기들.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 때 포항에서 일어난 일 기억하시죠?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어요. 차에 타고 가던 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13분이 돌아가셨어요.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2013년에 필리핀에 태풍 하이엔이 왔을 때는
바람이 시속 315km로 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6천 명 넘게 돌아가시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전력망과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고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매미 때 117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큰 피해였지만 일본이나 필리핀보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설과 대응이 그래도 나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태풍은 옛날과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뜨거워지고 태풍도 더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밖에서 태풍을 만나시면 절대로 개천이나 지하차도 근처에 가지 마세요. 흰남노 때 대부분 희생자가 지하차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재해 대응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18년에 천리안 2호라는 위성을 하늘에 띄웠어요. 이게 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30%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예전에는 태풍이 어디로 올지 몰라서 갑자기 당했는데 이제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든 LNG 운반선이 세계에서 70%를 차지해요. 클라크슨 리서치 2024년 자료예요. 다른 나라들이 기름값 때문에 난리 날 때도 우리는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기름을 실어와요. 에너지 안보가 튼튼한 거죠. 흰남노 사고 이후에 전국 200군데 지하차도에 물 빼는 펌프하고 경보장치를 다 설치했어요. 이제는 물이 차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자동으로 물을 빼내요.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기술과 경험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IMF 때도 코로나 때도 다 이겨냈잖아요. 매번 위기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저는 어부라서 태풍이 무서워요. 그런데 동시에 믿어요.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이에요. 무지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19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왔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면 일자리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하면서 아는 것을 나눴어요.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마스크 써야 한다는 걸 일찍 안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무지는 재앙이고 지식은 생명이에요. 이번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모르는 사람은 당해요. 비상용 물은 사람 한 명당 하루에 3리터씩 최소 3일치는 준비해 두세요. 이런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생사를 가려요. 통조림, 라면, 휴대용 라디오, 보조 배터리도 꼭 필요해요. 무지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단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고 준비 안 하면 피해가 커져요. 반대로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방송은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와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정보를 전해드려요. 구독 버튼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띠예요. 좋아요는 더 많은 가정이 준비하게 도와주고 알림 설정하면 중요한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저 같은 어부도 이런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미리 알면 배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그물도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모르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태풍이 언제 어디로 올지, 얼마나 셀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확한 정보를 드려요.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피 명령이나 지원 정책도 빠르게 알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독을 꼭 해두셔야 하는 진짜 이유가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태풍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농사는 망치고 먹을거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요. 2023년 카눈 이후에 배추값이 한 달 만에 2배 뛴 것처럼 말이에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번 태풍 후에는 겨울 난방비 폭등하고 먹을거리 대란이 올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겨울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작년보다 30% 이상 올랐다면,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넘어섰다면, 대파 한 단이 5,000원이라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번엔 규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복구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비 모든 게 올라가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